NBA 챔피언과 파이널 MVP 6회를 기록한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한 사람의 훌륭한 운동선수의 위상을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된 남자입니다. 고우트, 농구 황제, 신발 장수 아저씨 등 그를 부르는 별명도 여러 가지인데요. 이 전설적인 남자는 NBA는 물론 흑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남자이기도 하죠. 그를 평가하는 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 1위라는 표현도 부족한데,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최다 표지 모델 93년부터 2005년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가장 좋아하는 운동선수 1위를 기록, 스포츠 분야를 넘어 농구와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된 남자입니다. 명성에 걸맞게 조던은 현재 미국 흑인 억만장자 중 6위 수준의 부를 자랑하는데, 22년 기준 그의 자산은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을 넘는 막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조던이 선수 시절 벌어들인 연봉 총액은 9천만 달러에 불과하니 그는 20년 만에 무려 17배 이상으로 자산을 증식시킨 것입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조던이 이렇게 큰 자산을 갖게 된 건 연봉과 광고 모델로 벌어들인 수익을 똑똑하게 투자한 데 있습니다. 조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조던의 사업 투자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2003년 은퇴한 조던은 2006년 샬롯 바켓츠의 지분을 일부 인수합니다. 한동안 구단 운영에 관여하던 조던은 2010년 전체 지분 인수에 나서고 사상 최초로 구단주가 된 전직 NBA 선수이자 최초의 흑인 대주주가 됩니다. 사실 인수한 뒤 샬롯의 성적은 농구 황제의 구단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았죠. 애초에 강팀은 아니었지만 인수 후 7승 59패라는 악몽의 성적을 받기도 했고, 최근 승률 5할대를 턱걸이하고 있어 조던의 화려한 커리어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샬롯의 가장 유명한 스타는 현역 선수들이 아니라 조던인데요. 케이스는 다르지만 한화에서 제일 잘 치는 구단주님이 생각납니다. 안타까운 성적에도 불구하고 조던의 샬롯 인수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전세계 프로스포츠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현재 미디어 환경은 NBA 구단들의 가치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게 되었는데요. 조던이 1억 7,500만 달러에 인수한 샬롯의 현재 가치는 무려 15억 달러로 8배 이상 상승했고, 조던은 현재 단독 대주주로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성적이긴 하지만 장구 볼 때마다 왠지 뿌듯하지 않을까 싶네요. 분야가 달라도 승부사끼리는 역시 통하는 면이 있는 걸까요? 조던은 농구 이외의 다른 스포츠에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야구를 사랑해 잠정 은퇴 뒤 야구 선수로 뛰기도 했던 조던은 프로야구 레전드 중 하나인 메이저리거 데릭 지터와 함께 야구에 투자했습니다. 2017년 양키스의 전설 데릭 지터와 함께 마이애미 말린스 지분 투자에 나서는데, 샬롯에 투자한 만큼의 큰 투자 규모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린스에 투자한 지분 규모는 1% 이하지만 역시 수백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 현재 데릭 지터가 자신의 모든 지분을 매각하고 나온 것과는 달리 아직도 소액 주주로 말린스의 주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던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이싱 스포츠인 나스카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 레이싱의 인기와 위상은 마이너리티에 가깝습니다만 현재 미국에서 시청률 기준 NFL에 이은 2위를 달리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나스카는 사실 흑인들에게 그리 인기 있는 스포츠 분야는 아니라고 합니다. 관중의 90% 이상이 백인이고 그중 대다수가 배 나오고 돈 많은 백인 아재라고 하죠. 조던이 투자한 레이싱 팀의 이름은 바로 2311 레이싱입니다. 그는 이 스포츠 투자에 유명한 레이서 출신 사업가와 함께 있는데요. 레이서 출신으로 역대 나스카 선수 출신 부호 7위를 기록한 데니 햄린은 자산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인물로 조던과는 오랜 친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조던은 레이싱 팀에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데니 햄린이 레이싱 팀을 창단하며 흑인 최초의 나스카 레이서가 되는 버바 월리스를 영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다고 하죠. 물론 조던은 이 선수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집행한 것이지만, 백인들의 스포츠에 투자해 인종차별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뜻은 충분히 멋지고 존중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운동 감각은 한 종목에서만 발현되지는 않죠. 조던은 골프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 선수들에게 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핸디캡 1.9의 뛰어난 싱글 골퍼죠. 승부욕 강한 농구 황제 출신답게 그는 늘 PGA 투어 프로들과 내기를 하는데, 필드 위의 ATM 머신이라는 별명에도 그의 끝없는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간의 도는 썰로는 내기 골프로 한 번에 100만원씩 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기야 PGA 투어 프로를 돈 주고 초청해서 경기를 하면 수천만원씩 들지만 내기 골프로 나름 경제성 있게 좋아하는 선수와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비골프 선수로는 최초로
프레지던트컵 미국팀 부단장을 하기도 했고, 두 번째 아내인 이벳 브리에또와 결혼식을 할 당시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베어스 골프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2020년에는 아예 직접 운영할 골프장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플로리다에 위치한 이 골프장은 100명이 안 되는 회원제의 골프장으로 조던과 친분을 맺고 싶은 플로리다 부자들과 스포츠 선수들이 가입된 상황이며, 타이거 우즈, 리키 파울러 등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 또한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 골프장은 드론으로 음료를 배달하는 신박한 서비스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골프장을 운영하려면 연 20억 정도의 관리비가 들지만, 환경이 좋은 미국에서는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하니 비용도 적게 들고 골프장으로 개발해서 부동산 가치까지 올랐으니 이래저래 참 남는 투자 같습니다. 조던의 1차 은퇴가 도박 때문이라는 썰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지만, 조던이 승부 자체를 즐긴 것은 논란이 될 것조차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가 시간에는 동전 굴리기 내기, 포커 등 다양한 내기를 했고, 동료 선수들은 물론 구단 경비원과도 내기를 즐기는 인물이었죠. 조던은 스포츠 도박 업체인 드래프트킹스 투자로 나름의 덕업일치를 했는데요. 사실 미국 내에서 이 회사는 도박보다는 게임 회사 쪽으로 분류되는 편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내 일부 주에서의 영업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무려 800만 명 이상의 막대한 유저를 보유한 전도 유망한 기업 중 하나로 뱅가드, 블랙록 등 유명 사모펀드 회사들이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던이 가진 지분은 1%도 안 되지만, 그가 지분을 인수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회사 주가가 12%나 급등하며 조던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조명되기도 했죠. 조던은 최근 데킬라 사업에도 참여하며 주류 업계에도 진출했습니다. 바로 싱코로 데킬라라 불리우는 데킬라 브랜드에 투자한 것인데요. 코비 브라이언트 생전 마지막으로 나눈 문자가 바로 이 데킬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최고 등급인 엑스트라 안유는 미국에서 $1,600에 팔리고 있는데, 제이지의 샴페인, 드웨인 존슨의 데킬라 등 연예인 출신 주류 사업가에 이어 스포츠 선수 출신으로 자신만의 알코올 브랜드를 만든 것이라고 하죠. 이외에도 조던은 스포츠 데이터 제공업체인 스포트라다르, 헤드폰 브랜드 뮤지크, 닛산 자동차 대리점, 스테이크하우스 등 여러 분야에 투자하며 운동선수 출신 사업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 당시의 자산만 해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 먹고 놀 규모인데, 새로운 사업에 꾸준히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도 조던과 같은 케이스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마이클 조던이 투자한 사업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